10년 전 결혼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박 씨. 그는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집안 살림이나 아들 교육은 전업주부인 아내가 모두 도맡았는데요. 교육열이 높았던 아내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3개 국어를 가르치며 관심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부터는 아내의 아이 교육은 도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제 10살인 아들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다니게 하고 심지어 할 일을 끝내지 못하면 잠도 안 재우며 공부를 시킨다고 합니다. 한창 뛰어놀아야 할 시기에 공부만 하는 아들이 안타까워서 박 씨가 나서서 중재를 해봐도 아내는 당신이 뭘 아냐며 오히려 박 씨를 다그친다고 하는데요. 아내의 교육열에 매일이 전쟁터라는 박 씨 가정.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안 역시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이 교육 문제로 정말 매번 이렇게 부부싸움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굿캅, 엄마는 배드캅. 뭐 엄마가 막 이러면 아빠가 아이고 뭘 이렇게 그냥 그 애들 좀 놀게 하고 그러면 아이고 당신은 맨날 좋은 소리만 듣고 뭐 이러면서 또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죠. 자 어머니, 자 엄마가 이렇게 교육열이 왕성한 거 보면은 어머니의 어떤 그 커리어가 좀 남달랐던 건가요? 이게 뭐 커리어나 똑똑하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일단 이 학교 공부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박 씨와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씨는 공부에 흥미도 있고 곧잘했지만 이 아내는 공부에 그렇게 흥미가 있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이랑 놀거나 컴퓨터 게임하는 걸 더 좋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이 2년제 전문대를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박 씨는 아내를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뭐 학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됐고 오히려 이 밝고 활달한 성격이 좋았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내 본인이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걸 싫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한테도 관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교육열이 높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종의 보상심리일까요? 네, 남편 입장에서는 명문대다 대기업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내는 전문대죠. 이제 문제는 남편의 뭐 부부 모임 가면 다 학교를 잘 나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컴플렉스 좀 이른바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닌 이제 앞으로 자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나 우리 아들이 아빠는 똑똑한데 엄마가 조금 그렇나? 엄마 닮았나? 이런 얘기 듣는 게 걱정이 돼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아들을 좀 강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뭐 어떤 이해는 갑니다. 예, 저 상황이라면. 자, 하지만 이 정도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조기 교육 막 진짜 엄청 극성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엄마는 이제 조기 교육 한다고 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나서 안 됐을 때부터 영어 동화 아시죠? 샤크 하는 거 있어요. 영어 동화를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귀가 뚫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동화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아이가 좀 커가니까 집에서는 넌 한국말 쓰지 마. 우리가 잉글리시 영어만 쓰자. 영어를 쓰게 하는 거예요. My father, mother, 뭐 I love you 이렇게 쓰는데 본인은 한국말을 쓴대요. 특이하죠. 이분이 참 특이한 성격이고 또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어 유치원은 일반 유치원이 4-5배 비싸요. 비싸거든요. 상당히 비싼데 또 거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니까 한국말은 뭐 엄마 아빠를 잘 못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my father 이런 식으로 my mother 영어를 하니까 박 씨가 보기에는 그래도 그 내가 바빠서 이런 잘 케어를 못하는데 우리 아내가 교육을 전담하니까 잘 케어했구나. 또 그리고 영어를 쓰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고 좀 대견해 보이는 거는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참 그래도 무난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아내의 정말 이 교육열 한층 더 수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의 하루 일과가 어땠는지 들어보시죠. 네, 아이의 하루는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난 뒤에 곧바로 외국인과 영어 화상 전화를 하는 일정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등교 준비를 하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학교 수업을 듣는데요. 점심 식사 후에는 수학 영재 학원을 가고 곧바로 영어 학원과 논술 학원을 갑니다. 이러다 보면 시간은 벌써 저녁 시간인데요.
저녁을 먹은 아이는 1시간 동안 태권도 학원을 가고 이후 컴퓨터 학원에 가서 코딩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다 보내고 집에 들어오면 밤 10시라고 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쉬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학원 숙제를 하고 학습지를 푼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일과를 다 끝내고 누우면 12시. 그리고 다음 날부터 똑같은 일상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거 저희가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그 가정의 이 상황을 저희가 준비한 것처럼 전혀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100% 아닙니다. 조금 전에 생활기획표 보면서 예. 숨은 쉴 수 있나? 괜히 막 숨이 턱 막히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저 아이는 도대체 언제 놀까 싶은데 잘 찾아보면 굳이 공부라고는 안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1시간 있습니다. 한 시간? 저녁 먹고 1시간 태권도 하는 시간은 그나마 공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저기 있겠죠. 태권도. 저것도 처음에는 원래는 스페인어 학원 가는 시간이었답니다. 근데 스페인어요? 예. 서바나어? 예. 초등학교 3학년 왜 왜요? 아이가 하도 자유시간 달라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럼 그 시간에 태권도 하자라고 해서 1시간 준 거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제 친구들 주변 지인들 보통 이제 싸움 불화의 원인이 뭐냐면 뭐 아이 막 들들 볶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싸운다고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 아내가 매일 만나고 정보 주고받는 그 학부모 그룹이 있는데요. 이 그룹은 하나같이 동네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박 씨네는 그렇게까지 부자가 아니라고 하고요. 사실 박 씨도 개천에서 용난 경우입니다.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가고 대기업 간 케이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입니다. 대기업이긴 한데 이 박 씨 한 달 월급이 세금을 떼고 5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절반이 학원비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 그린마더스 클럽의 그 유사한 상황이 나왔던 거죠. JTBC 드라마. 팀장님 근데 이거 너무 좀 저는 스페인어를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저는 여기서 충격 받았습니다. 에스파뇰어 하면 안 되죠. 저도 궁금한 거는 우리 딸애가 예. 손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손자가 있는데 손자. 핸드폰을 해가지고 외국인하고 화상 그 통화를 시키더라고요. 깜짝 진짜? 놀랐어요. 일주일에 2번 하는데 비싸진 않습니다. 근데 애가 처음에는 헬로 어쩌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딸아, 시키지 마. 학교도 안 간 애를. 내가 끝냈어요. 손주 몇 살 때? 지금 걔가 6살이거든요. 진짜요? 그러니까 영어는 한두 마디를 하는데 스트레스 받을까 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싸진 않아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그렇죠. 제가 외사과 출신이니까. 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숙제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숙제를 밤 10시 이후에 또 숙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가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힘들고 졸면서 울면서 숙제를 하고 있으면 그냥 재울 수도 있는데 엄마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너 숙제 끝나고 자. 이렇게 냉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퇴근해서 본 아빠 입장에서 볼 때는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 와이프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을 한 건데 참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양 변호사님. 이럴 때 양 변호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천만다행히도 이렇게 저는 살지 않아도 되긴 하는데 그런데 알아서 공부 잘합니까? 아니요, 전혀 아닌데요. 예. 그런 건 상관없이 이런 경우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요. 이건 도가 굉장히 많이 심한 편이긴 합니다만 여기 뭐 비슷비슷할 정도로 따라가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 남편들이 또 아내에게 나서서 얘기한답시고 좀 적당히 하자. 맞아요. 라고 말 한마디 꺼내잖아요. 꺼내잖아요. 그럼 당신 말이야. 그렇습니다. 평소에 관심 하나도 없다가 왜 갑자기 이제 와서 맞아요. 네가 교육에 대해서 뭘 한다고 맞습니다. 그러느냐라고 오히려 아내가 큰 소리 치죠. 너도 애들한테 잔소리 좀 해. 막 이러면서 막. 차라리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그 생활에 길이 들어서요. 또 막 야, 그 괜찮으니까 내가 봐줄 테니까 그냥 자. 그럼 엄마한테 혼나 그러면서 울면서 숙제하고 있고 어떡해. 그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진짜 남편들에게는 이거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로. 박 변호사님. 네. 그 자녀분 둘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 열심히 중학생. 알아서 잔소리 안 해도 공부하고 있나요? 저는 뭐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 해가지고 뭐 항상 1등이고 행복해 그런 세상은 우리 어른들이 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럼 그 배드캅을 사모님이 하고 계십니까? 약간은 저희 집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은 공부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사랑에 이렇게 안아주고 고3이면 사실 고3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알아서 척척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이제 이 남편 박 씨가 결정적으로 정말 이혼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팍 터집니다. 네, 일단 지금 박 씨가 사는 곳이 서울 외곽인데요. 이 40평대 자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점점 이 강남으로 이사 가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강남으로 이사를 가야겠다. 교육을 위해서다. 이러면서 이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박 씨가 지금 당장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강남으로 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지금 있는 집 팔고 강남 20평대 초반 월세로 줄여서라도 가야 한다. 아이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지 않냐. 강남 친구들을 만나야 애가 자극을 받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한다. 무조건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자식 교육에 도를 넘고 있죠. 지금 아내가. 자, 강남으로 지금 줄여가지고 이사까지 가자는데, 자, 양 변호사님부터 이거는 뭐 어떤 뭐 이혼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법적인 거 떠나서 좀 조언을 해주세요. 솔루션. 실제로 이제 저도 저런 연령대를 좀 지난 연령대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제가 처음 이사를 갔을 때 동네 아파트에 있는 미장원 원장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엄마들이 다 모여서 자기 아이들이 영재라고 하고 어떻게 교육 공부시킨다 이 얘기만 하시다가 그 미용실에서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오면서 점점 엄마들이 말수가 줄어들고 아예 미용실에 안 오는 엄마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아이 지금 초등학교 어머님이라니까 지금 욕심 나시는 건 알겠지만 이해하지만 절대로 억지 안 된다는 걸 저희 아파트 미용실 원장님이 저에게 10여 년 전에 이 아파트 30년 가까이 원장하다 보니까요. 엄마들이요. 점점 초등학교 때 그렇게 자랑하던 엄마들이 안 오고 안 와요. 대학교 갈 때는 아예 코빼기도 안 비쳐요. 그렇게 됩니다. 예. 자, 팀장님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어머님이 사실은 뭐 대리만족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계속 지나가다 보면은 애가 좀 크면 이제 유학 보내요. 해외로. 그러면은 이 남편분은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은 사실은 심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가지고 교육을 좋지만은 어느 정도 해야지 잘못하면 외로운 기러기가 됩니다. 외로운 기러기. 자, 우리 박 저는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말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결국 몇 년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얘는 공부로서는 안 되는 애다. 뭐 공부 잘하고 따라오면 다행인 거고요. 그래도 후천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방 알게 돼. 부모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면 아마 엄마가 단념할 수가 없잖아. 너무 아니면 단념해야죠. 어쩝니까? 애 죽습니다. 그때쯤 되면 뭐 받아들이지 않겠나. 뭐 잘하면 다행인 거고요. 뭐 못할 것 같아. 스페인어 같은 거 하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일단 조금 많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시네요. 네,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헛소리하지 마 쾅님은 조만간 그냥 그 아이디 자체가 네, 대답인 것 아이디시고요. 같은데요. 예. 조만간 가랑이 찢어지겠네 크크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키토사님은 애 키도 안 크겠다라고 하셨고 먼지님 엄마는 일주일도 못할 거면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더 없나요? 잉순아님은 32년 전 내 모습인데 그런데 이거 다 부질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